10년 전 저는 병실에서 차갑고 단호한 말을 들었습니다. 대장암 사기입니다. 전이가 너무 심해서 솔직히 6개월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멈췄어요. 61세 아직 손주들과 김밥을 싸서 공원에 놀러 갈 날이 한참 남았는데 의사의 말이 귓가를 때렸죠. 6개월 남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당신에게 혹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듣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는 그날 창밖 비를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졌어요. 하지만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시죠? 저는 10년이 지난 오늘 건강히 살아서 매일 환자들을 만나고 손주들과 웃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영상에 단 15분만 시간을 내주시면 당신의 삶,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저는 한의사 이정민입니다. 대장암 사기라는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처럼 돌아왔고 지금도 매일 정원에서 새벽을 맞으며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어떻게 그 어둠을 뚫고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여러분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는 비밀을 모두 공개할게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작은 바람이 있어요. 저는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길 바랍니다. 당신의 부모님, 이웃 어르신들, 그리고 건강을 되찾고 싶은 모든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살짝 눌러주시면 우리 함께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제 여정을 들려드릴게요. 말기암 선고를 들은 후 집으로 와 손주가 써준 손편지를 꺼냈어요. 할아버지, 빨리 나와서 우리랑 오래오래 살아요. 라는 글씨 위에 그려진 꽃그림을 보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제 아내, 두 딸, 그리고 이제 막말을 배우는 손주들, 그 얼굴들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내가 없으면 이 사람들은 누가 안아주지? 그 생각이 저를 짓눌렀죠. 다음 날 아침 교회에 갔어요. 조용한 예배당에서 촛불 하나를 켜놓고 기도했어요. 왜 저입니까?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난을?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집에 돌아와 딸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아빠, 우리 포기하지 말자. 아빠는 강한 사람이야. 그 말을 듣는데 딸아이 목소리 뒤로 손주가 까르륵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울컥했죠. 그래, 내가 포기하면 안 되지. 이 아이들을 위해 살아야 해. 그날 저녁 아내가 조용히 제 손을 잡더니 말했어요. 당신은 늘 사람들을 살려왔잖아. 이번엔 당신 자신을 살려봐. 그 말이 저를 흔들었어요. 밤늦게 정원에 나가 새벽 하늘을 봤습니다.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에 희미한 빛이 퍼지고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저는 한의사입니다. 30년 넘게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온 사람입니다. 의사가 6개월을 준다 해도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몸이 힘들어도 움직이기로 했어요. 살기 위해서요. 다리가 떨리고 숨이 차도 매일 아침 집 앞을 10분씩 걸었어요. 처음엔 몇 걸음 걷는 것도 힘들었지만 손주들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죠. 한의사로서의 지식과 이 의지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건강 때문에, 나이 때문에 주저앉고 싶으신가요? 저처럼 어둠 속에 있다면 이 말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희망은 언제나 곁에 있습니다. 저는 그 희망을 붙잡고 제 생명을 구할 비밀을 찾아 나섰어요. 대장암은 왜 생기는 걸까요? 처음엔 그저 불운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의학 고서를 뒤지고 영양학 연구를 파헤치며 알게 됐죠. 기름진 음식, 끊임없는 스트레스, 그리고 몸속 염증이 장을 병들게 한다는 걸요. 특히 사기처럼 심각한 상태는 암세포가 온몸으로 퍼져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다고들 하죠. 저도 그걸 알았기에 더 절박했어요. 병원에서는 기다리라고 했지만 저는 한의사로서 다른 길이 있다고 믿었어요. 한의학은 몸을 하나의 흐름으로 봅니다. 장이 아프다면 그건 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과 마음, 생활 습관 전체가 어긋난 신호예요. 저는 그 흐름을 되찾기 위해 식탁을 바꾸고 한방에 지혜를 더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몸을 움직였습니다. 살기 위해 매일 아침 10분이라도 걸었어요. 다리가 무거워도 숨이 차도 손주들 웃는 얼굴을 떠올리며 한 걸음씩 내디뎠죠. 그 노력들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제가 찾은 비밀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해요. 우리 주방에 늘 있는 4가지 식품, 2가지 한방요법, 그리고 몸을 움직이는 작은 노력이 제 생명을 되찾아줬어요. 이걸 매일 꾸준히 실천한 덕에 저는 대장암 사기를 이겨냈고 지금도 건강히 살아가고 있죠. 하나씩 들려드릴게요. 고구마를 먹으며 시작했어요. 이 따뜻한 뿌리채소가 제 장을 깨운 첫걸음이었죠.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속독소를 배출하고 소화를 부드럽게 해줍니다. 한의학에선 고구마를 장기운을 북돋는 보물로 여겼어요. 현대 연구도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이 염증을 줄이고 장을 튼튼히 한다고 나와요. 저는 매일 아침 고구마 한 조각을 쪄서 껍질째 먹었어요.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먹으면 장이 살아나는 느낌이었죠. 처음엔 단순한 음식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작은 습관이 제 몸을 바꿔갔어요. 그러다 김을 챙겼어요. 한국 밥상에 빠지지 않는 김이지만 이 얇은 해조류의 힘을 제대로 알게 됐어요. 김에는 요오드와 항산화제가 가득해서 혈액을 맑게 하고 장벽을 튼튼히 해줍니다. 한의학에선 김을 몸속열을 다스리는 약으로 썼고 영양학에서도 소화와 염증 완화에 좋다고 하죠. 저는 매일 아침 김 한 장을 살짝 구워서 밥 없이 씹어 먹었어요. 아니면 물에 불려서 국에 넣어도 좋더군요. 이게 제 장을 깨끗하게 지켜준 비결이었어요. 거기에 당근도 더했어요. 당근은 비타민 A와 항산화제가 풍부해서 장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탁월해요. 한의학에선 당근을 소화를 돕고 기운을 채우는 채소로 봤고 과학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준다고 증명했죠. 저는 당근을 쪄서 으깨거나 생으로 갈아서 주스로 마셨어요. 하루 한 컵 저녁 식사 전에 마시면 배가 편해졌어요. 이게 제 장을 감싸주는 보호막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마지막은 곤드레입니다. 산나물 곤드레는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염증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한의학에선 곤드레는 혈을 맑게 하고 장을 튼튼히 하는 약초로 여겼죠. 매일 저녁 곤드레 가루 한 숟가락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면 몸이 가벼워졌어요. 꿀 한 방울 넣으면 맛도 부드러워졌죠. 식품만큼 한방요법도 큰 힘이 됐어요. 먼저 뜸요법을 시작했어요. 매일 저녁 배꼽 아래 단전 부위에 쑥뜸을 15분씩 뜨면서 몸속 기운을 깨웠어요. 한의학에선 뜸을 혈과 기를 소통시키는 불씨로 보는데 장이 활발해지는 걸 느꼈어요. 뜸은 집에서도 간단히 할 수 있어요. 약국에서 쑥뜸 키트를 사서 따라 해보세요. 또 하나는 한약 찜질이었어요. 작약, 당귀, 생강 같은 약초를 푹 달려서 그 즙으로 배와 허리에 따뜻한 찜질을 했어요. 이건 장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는데 정말 좋았죠. 한약 찜질은 한의원에서 체질에 맞게 처방받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몸을 움직였어요. 살기 위해서요. 암 진단 후 몸이 너무 약해져서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다리가 떨려도 집 앞을 10분씩 걸었어요. 숨이 차면 잠시 앉아서 손주들 얼굴을 떠올렸죠. 점차 15분, 20분으로 늘렸고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도 시작했어요. 한의학에선 몸을 움직이는 게 기운을 살린다고 하죠. 그 말이 맞았어요. 운동은 제 의지를 다잡아줬고 몸에 활력을 불어넣었어요. 이 5가지는 복잡하지 않아요. 누구나 집에서 동네에서 시작할 수 있죠. 저는 이걸 실천하며 제 몸이 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도 이 작은 노력으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제 회복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식이요법과 한방요법 그리고 운동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처음으로 변화가 왔어요. 소화가 편해지고 아침에 몸이 덜 무거웠죠. 6개월째 병원 검사에서 의사가 놀라더군요.
종양이 줄었어요. 이게 뭐지? 1년 후엔 더 큰 변화가 왔습니다. 전이가 멈췄고 종양이 절반 가까이 작아졌어요. 의사는 이해할 수 없다고 했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건 고구마 한 조각, 뜸 한 번, 그리고 매일 아침 걸은 10분이 만든 결과였죠. 3년째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병원에서 정기 검사만 하면 된다고 했고 저는 다시 진료실로 돌아갔습니다. 5년째엔 암 환자가 아닌 한의사로 활기차게 살고 있었어요. 그때도 매일 아침 걸었어요. 다리가 무거운 날엔 5분이라도 걸었죠. 손주들 웃는 얼굴이 저를 앞으로 밀어줬어요. 지금 10년이 지난 오늘 저는 매일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환자들을 만나며 지역 어르신들과 텃밭을 가꾸고 있어요. 이건 제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제 환자 중 77세 박 할머니가 계셨어요. 소화불량으로 밥 먹는 게 고역이던 분이셨죠. 고구마와 당근즙 그리고 동네 산책을 권했더니 3개월 만에 밥을 맛있게 드셨어요. 지금은 경로당에서 춤을 추시며 어르신들 사이에서 웃음꽃을 피우시죠. 79세 김 할아버지는 고혈압과 피로로 늘 지쳐 계셨어요. 곤드레 가루와 뜸요법 그리고 매일 10분 걷기를 시작한 지 6개월이 되자 혈압이 안정되고 텃밭에서 호박 키우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미소가 지어졌어요. 마지막으로 75세 최 할머니는 만성 피로로 집 밖을 나오기가 힘드셨어요. 한약 찜질과 김 섭취 그리고 의자 스트레칭을 병행한 지 4개월 만에 손자와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할머니가 제게 그러시더군요. 정 선생님, 내가 다시 태어난 기분이에요.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꾸준한 실천과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만든 변화예요. 당신의 이야기도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10년 전 저는 병실에서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손주의 손편지를 보며 아내와의 미래를 그리며 눈물을 흘렸죠. 몸이 약해 한 걸음도 힘들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0분씩 걸었어요. 손주들 웃음을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지금 저는 매일 정원에서 새벽 공기를 마시고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손주들과 김밥을 싸서 공원에 갑니다. 아내와 손잡고 동네를 산책하며 웃어요. 지역 어르신들과 텃밭을 가꾸며 이야기꽃을 피우죠. 그때 포기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여러분, 나이는 새 시작을 막는 벽이 아닙니다. 70세든 80세든 당신의 삶은 여전히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건강이 무너졌다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남은 날들은 아직 찬란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에요. 손주와의 작은 웃음, 이웃과의 따뜻한 대화, 아침 햇살 아래 걷는 그 순간들이 당신의 삶을 다시 채워줄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냐고요? 오늘 저녁 고구마 한 조각을 쪄서 드셔보세요. 내일 아침 집 앞을 5분만 걸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세요. 당신의 부모님, 이웃, 친구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자격이 있으니까요. 저는 요즘 지역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과 건강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텃밭을 가꾸며 웃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 따뜻한 여정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100세 인생, 그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